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반 실전사주반 시작을 할게요. 오늘 저녁반 실전사주 시간에는 이분이 오늘 주인공이고, 이분하고 이분은 주인공의 사주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같이 좀 소개를 간략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제가 좀 단순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봐야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주 제목이 이겁니다. 사업을 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 사주 하나 가지고 설명하기 좀 힘든 주제예요. 내 생각에는 한 사주 50개 정도 갖다 놓고,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요런 유형, 요런 유형, 요런 유형 해가지고 분류를 해야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나중에 시리즈로 더 얘기를 한다고 치고, 요 가운데 있는 사주를 가지고 가장 대표적인 유형 사례에 대해서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 우리 명리업계를 먹여 살리는 주된 그 이슈, 손님층이 저 사업해도 될까요?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나요? 해도 될까? 이게 사업은 그 양대산맥이죠. 사업은 애정운 뭐 이런 거. 사업은 애정운. 사람들의 고민 덕분에 이제 저희 명리업계가 먹고 사는데, 그 중에 이제 주된 내용인 사업을 해야 할 때와 말아야 할 때, 이제 이거를 물으러 오십니다. 근데 가끔씩은 답답할 때가 있기도 해요. 되돌릴 수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이제 외양간에 불 났어. 이제 불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긴 고쳐 써야지. 외양간에 불 났으면 고쳐서 써야지. 근데 불 나기 전에 왔으면은 불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불 나고 나서 어쩌겠어. 어쩌겠어. 같은 거예요. 오늘 요 사주인데, 요 가운데 계신 분의 자녀분께서 달려오셨습니다. 왜 달려왔을까? 아버님 사업이 지금 분위기가 안 좋거든. 근데 왜 아버님 사업이 분위기가 안 좋은데 왜 자식이 달려올까?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시니까. 아버님이 홀랑 까먹고 홀랑 까먹고 사업을 접으시면 어떻게 다 큰 자식들이 큰일 났어. 이제 나는 가끔 그 재산을 좀 쌓아놓으신 어르신들은 참 뭐라고 표현할까, 새로운 고민이 생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고민이냐면, 참고로 부모가 이혼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사셔. 근데 돈이 많아. 근데 보통은 아버님이 혼자 사시는데 돈이 많아. 또는 어머님이 혼자 사시는데 재산이 많아. 근데 재혼을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자식들이 다 난리가 나서 이제 웬만하면 안 하셨으면 하는 거죠. 양쪽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혼자 계신 부모님이 결혼을 해봐. 아니 그러면은 나중에 유산 승계가 될 때 자식한테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쪽으로 반 이상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부모는 재혼을 함부로 못해요. 자식 눈치 보느라고. 그거 좀 안타까운 것 같아. 난 좀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해. 근데 또 이해도 되긴 해요. 나야 우리 아버지가 재산 한 푼도 안 물려주시고 병원비로 실컷 까먹고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아예 부모 재산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나는 아예 그런 걱정을 안 하고 사는데, 이게 부모님이 재산이 많아도 그런 걱정이 생기는구나. 그렇죠? 예전에 한번 되게 인상적인 상담이 기억나는데, 되게 마음이 아팠던 상담인데, 어머님이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20대 중반이 됐는데 이혼을 하고 20대 중반에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문제는 그 어머니의 고민은 아들이 폐류나야. 툭 하면 부모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쌍욕을 해대고 툭 하면 집안에 있는 물건을 때려 부수고 이거 폭력 남편이 아니라 폭력 아들도 있어요. 예. 좀 안타깝더라고. 안타까워. 근데 그 어머니가 주식을 하셔가지고 이제 무슨 얘기 나올지 뻔하죠. 작년, 재작년에 주식해가지고 손해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냥 다 손해봤어. 다 손해봤죠. 주식을 딱 중단하지 않는 한 작년 12월 달에 주식을 딱 중단하고 멈추지 않는 한 다 손해봤어 대부분. 못 모르고 주식했던 사람들 다 손해봤는데 몇 억을 까먹으셨어요. 일단 그 어머니가 주식을 하셔가지고 몇 억을 까먹으셨는데 일단 주식하다 몇 억 까먹었으니까 어머니 속이 상하시겠죠. 엄청 속이 쓰리죠. 근데 문제는 지금 내가 몇 억을 날려가지고 속상해 죽겠는데 아들이 왜 주식을 해가지고 내 돈을 몇 억 날려먹어 할 어머니를 구타하는 거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죠. 그 자식은 어머니가 날린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어머니가 주식을 해서 돈을 몇 억 날렸는데 자식이 집안에 있는 기물을 때려 부수고 어머니한테 쌍욕을 해대고 폭력을 저지르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참다 못한 어머니가 대피를 해요. 대피를 해. 집을 나갔어. 어머니가. 그래서 일단 자식이 진정될 때까지 좀 떨어져 지내야 되겠다고. 근데 이 자식이 언제나 어떻게 아들이 되겠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참으로 이게 무슨 병고냐.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은 왜 부모 돈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주식으로 돈을 잃었다고 어머니한테 자기 돈을 물어내라고 빨리 그 돈 다시 벌어 갖고 오라고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 하는 말, 실은 제 돈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경제활동을 따로 안 했어요. 근데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거야. 수십억을. 부모 재산 수십억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특별한 경제활동 하지 않고 계속 지냈어. 부모 유산 덕에. 근데 문제는 경제활동의 능력이 없으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이제 주식이나 투자 같은 거를 좀 하셨어요. 근데 몇 억을 까먹으셨어. 그랬더니 자식이 자기 돈을 날려먹었다고 난리야. 왜? 엄마도 물려받았잖아. 그게 엄마 돈이야.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지. 뭐 이렇게 된 거야. 당연히 어머니도 그 돈 나한테 물려줘야지. 그러니까 더 붙여서 물려주든지 까먹지는 마라. 까먹으면 그거 다 다시 채워 넣어가지고 나한테 물려내라. 뭐 이런 내용들. 얘기가 좀 다른 쪽으로 샜는데 그 가운데 있는 분이 지금 병신년생이니까 지금 60대 중후반에 어르신이세요. 남자분이십니다. 오늘 가운데 있는 사주를 좀 보죠. 자녀분께서 그 부친의 사업운이 걱정이 돼서 오셨어요. 보통은 사업운은 여자분께서 남편 사업운을 보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이렇게 자녀분이 부모님 사업운을 보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망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부모님이 망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우리 이 어르신 사주를 보면서 지금 60대 중후반이신데 일 버리기 전에 오셨어야지. 일을 버리고 나서 사주를 보러 오면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잖소. 좀 그런 얘기를 좀 교훈적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천극지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천극지충. 이제 명리학 용어의 천극지충. 유사한 말로 천충지충. 뭐 그건 유사 말이고. 근데 원래 천간의 충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천간은 극이라고 하는 게 더 바른 말이기 때문에 천충지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천극지충이라고 표현하는 게 보다 가깝다.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천극지충. 운에서 들어온 글자가 내 원국에 있는 글자와 천간에서도 충극을 하고 지지에서도 충을 할 때 이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충이 위아래에서 모두 일어나는 형태인데 보통 이런 경우가 변화를 상징합니다. 천극지충이니까 상당히 강한 변화, 강한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뭐 서풍을 타고 날아가던 비행기가
갑작스럽게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더라 같은 거. 그래서 서풍을 받고 날아가던 비행기의 기장이 핸들을 살짝 바람 부는 쪽으로 틀면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비행기가 크게 흔들리더라. 얼른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되겠더라. 뭐 그런 느낌 같은 거죠. 기존에 적응하던 환경과는 다른 급격한 다른 변화의 환경이 들어오게 되더라 하던 거예요. 근데 운에서 들어오는 변화는 보통은 내 원국에 있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면 익숙하던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데 원국에 없는 글자가 운에서 들어오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나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 평상시에 나에게 잘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같은 형태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권이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충분히 좋은 거네. 그렇죠? 저는 복권만 사면 당첨이 안 돼요 하시는 분한테는 우리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선만 보면 그 퇴짜를 맞아요 했는데 괜찮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 변화라는 거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참고로 아유 내 신세 이 모양 이 꼴 그래서 나는 변화가 필요해 하시는 분한테는 변화운이 좋은 거고요. 난 지금이 너무 좋아. 난 지금의 상태가 바뀌는 걸 원치 않아. 난 이대로 나 부자로 살 거야. 큰 권력을 누리면서. 이런 분한테는 변화운이 다소 안 좋을 수 있어요. 무명 가수한테는 변화운이 좋아요. 아니 뭐 무명 가수가 더 나빠질 일이 뭐가 있어. 변화가 들어오면 무명 가수가 유명 가수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명 가수한테는 변화운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천극지충은 큰 변화의 운이다. 근데 세운 나부랭이, 제가 세운을 나부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좀 재밌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세운을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서 세운은 그냥 숨 한 번 꾹 쉬고 그냥 넘어가면 넘어갈 수도 있는 운이에요. 숨 한 번 하시고 뭐 이러면 넘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진짜 센 운이 대운과 세운이 동반돼서 올 때 같은 거예요. 어쩌다 하루 추운 날 이런 건 괜찮은데 한겨울에 가장 추운 날 이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겨울에 추운 날, 뭐 한여름에 더운 날 이런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어쩌다 한번 더운 날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 대운과 세운에서 비슷한 에너지가 변화를 몰고 오게 되면은 그 되게 강력한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은 잠깐 반등, 잠깐 하락이 아니라 대세 상승 중에 상승, 대세 하락 중에 하락 같은 거예요. 와, 대세 하락 중에 하락이면 그냥 난리가 나겠군요, 주식시장이. 게다가 대세 하락 중에 하락하면 다시 올라가지도 않아. 보통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대운과 세운에 서로 비슷한 에너지가 부닥쳐 들어올 때, 이 가운데 사주를 한번 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갑오 월주를 가지고 있는 개수일주인데, 이게 한여름의 개수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주가. 한여름의 개수, 여름비죠, 비유하자면. 옛날 사람들은 사주를 자연에 이렇게 빗대어서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뭐 옛날에 뭐 텔레비전이 있어, 드라마가 있어, 뭐 전자제품이 있어. 사실 비유할 만한 게 자연밖에 없죠. 그래서 그쵸? 명리책들이 대체로 이 사주를 농사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자연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에다가도 많이 빗대죠. 월지의 계절이 사주의 중심 계절이 되는 겁니다. 월지의 계절이 5화니까 한여름 사주라는 뜻이고, 여기서 일주가 차지하는 게 개수죠, 개수. 한여름의 개수면 뭐예요, 이게 보통은? 한여름의 아지랑이, 뭐 한여름의 소나기, 뭐 한마디로 여름비가 됩니다. 여름비. 비가 4계절의 비가 있는데 가을에 내리는 비 하면 쓸쓸함이 생각합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 하면 이제 추워 죽겠는데 뭐 비야 뭐 이러죠. 보통 겨울비는 눈보라 같은 걸 상징을 해요. 봄비나 여름비가 대체로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왜? 봄비와 여름비는 계절의 균형을 맞춰주는 쓸모있는 비거든요. 봄에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올해 봄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뭐 농작물이 좀 안 좋을 거라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봄의 비는 농사 짓는데 정말 소중한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여름의 비는 환경의 조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조후의 균형, 너무 더운 곳에선 시원하게, 너무 추운 곳에서는 따뜻하게, 이런 게 일종의 조우죠. 건조한 곳에서는 축축하게, 축축한 곳에서는 건조하게. 그래서 보통은 균형을 맞춰주는
긍정적 역할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여름 사주에서 조후를 찾을 때 저는 조후라고 얘기하는데 또 다른 명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조후용신이라고 이제 좀 더 거창하게 이제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뭐 그냥 같은 뜻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 여름 사주에서는 수기운이 조후의 역할을 해요. 뭐 조후용신, 저는 용신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쓰는데, 그러니까 환경의 균형을 맞춰준다. 여름에 에어컨 역할을 한다. 여름에 시원한 옹달샘 역할을 한다. 한여름에 생수 역할을 한다 같은 거예요. 한여름에 해수욕장 가면 생수 얼려가지고 3,000원에 팔아요. 원래 원가가 800원인가 하는데 근데 3,000원에 팔아도 감사합니다 하고 얼음 생수를 사 먹죠. 그게 쉽게 말해서 이게 해자축월의 개수가 가치가 높겠어요? 4, 5, 2월의 개수가 가치가 높겠어요? 맞아. 4, 5, 2월의 개수, 특히 그 중에서도 5, 2월의 개수는 쉽게 말해서 뭐 저기 38도 해수욕장에서 얼음 생수 파는 격이야. 사람들이 매우 좋아하죠. 매우 좋아. 그러니까 수 기운이 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식상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인성이냐 봐야 되는데 그게 비겁이야. 조후를 나타내는 글자가 비겁이면 그런 역할을 하는 한여름에 시원한 얼음 생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정도 되죠. 그래서 보통은 여름 사주의 임계수가 비견겁제로 돼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4, 5, 2월의 임수나 계수일주들은 보통은 인기 있는 사람, 바쁜 사람,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뜨거운 사회를 촉촉하게 식혀주는 사주, 뭐 한여름에 갈증을 식혀주는 시원한 생수, 뭐 이런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주는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계절에 태어난 거죠. 근데 이제 이 명리업계가 이게 가치가 있냐, 가치가 없냐 이런 기준으로 잘 안 따지고 힘이 세냐, 힘이 약하냐 자꾸 이런 걸로만 따지는데 이게 이제 신강신약론인데 그죠? 겨울에 수기운은 힘이 세죠. 근데 좀 가치가 떨어지잖아. 여름에 수기운은 힘이 약하죠. 근데 가치가 높잖아. 그렇죠? 일제시대의 안중근은 당연히 힘이 없죠. 근데 가치가 높잖아. 일제시대의 안중근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하고 지금 민주화 시대의 독립운동가하고 민주화 시대에는 다 애국자야. 그냥 민주화 시대는 다 애국자. 그냥 길에 널린 게 애국자라고 다. 근데 일제시대에는 애국자가 별로 없잖아. 다 일본에 동화돼서 살지. 그쵸? 난 일본이 싫어요. 그런 사람 몇 명이나 돼.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한쪽으로 사회가 쏠리는 거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이런 사주를 보면은 개수가 절지에 빠졌으니 사주가 나쁘군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여름에 개수의 역할을 하니 꼭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군요. 그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해주는 사람. 지금 이 개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한여름에 나무 키우고 있는데 나 없으면 이거 나무 말라 죽어요. 지금. 그럼 이 사주는 사회의 생명을 지켜주는 사주겠구나. 사회의 생명, 간목이라고 하는 어떤 생명을 지켜주는 좋은 일을 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이겠구나. 이분이 직업이 의료인이세요. 근데 이런 사주가 의료인이면 이분이 차린 병원이 바쁠까 안 바쁠까? 바빠요. 내가 만약에 무슨 사장인데 직원을 한 명 불렀어야겠다. 근데 이왕이면은 이 직원을 채용하면 우리 가게가 좀 바빴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되냐면 이런 분을 채용하면 돼. 이런 분을 채용하면 바빠져요. 이게 왜 바쁜 사주니까. 절지에 빠져서 바쁘다라는 거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한여름에 간목에 물드는 사주라는 뜻이죠. 지금 이게. 나 없으면 간목이 홀랑 불에 타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 목생화도 상관 생재도 되면서 제격사주에 상관까지 올리고 있는 사주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사주의 요 축토라는 글자는 무슨 역할을 할까? 이게 평관이니까 어떤 나의 권위, 명예, 지위, 뭐 간판, 나의 조직, 나의 어떤 세력, 나의 회사, 뭐 이런 것도 되겠죠. 자, 상관 생제격 사주이다. 편제격이죠. 편제정제가 모여 있으니까 제격 사주이면서 일지의 개축이 한 덩어리로 돼 있죠.
이사주에서 이 축토를 보고 이거 혹시 축오 원진이니까 혹시 나쁜 거 아닌가요?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축오 원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기가 이게 뭐 개미일주였다고 쳐. 이게 만약 개미일주였다. 그러면 지금 저 한여름 해수욕장에 지금 생수를 팔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생수 먹을 사람 2,000명 줄 서 있는데 생수는 200개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큰일 나. 씨가 말러. 생수 씨가 말러. 여기가 축토가 돼 있으면 여기서 계속 받죠.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생수 먹을 사람 2,000명인데 지금 생수차에서 계속 생수를 내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러면 생수가 안 끊어져. 얼음 생수가. 한쪽 냉장고에서 계속 생수 얼리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세요. 생수 얼리고 있으니까 또 얼리면은 생수 팔고. 이사주에서 이 축토는 나의 기반이 돼주는 거죠. 만약에 축토가 아니라 미토였으면 이건 계속 말라 죽었죠. 그러면 20대, 30대에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는 산화하셨습니다. 뭐 이런 소리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렇죠? 어젠가 뉴스를 보니까 그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의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래요. 그래서 뭐 연봉을 3억을 주는데도 의사가 안 뽑힌대. 왜 그러냐면은 의사들이 전부 다 서울 수도권에서만 일을 하려고 그러고 어디 지방 소도시 같은 데서는 페이를 많이 줘도 안 한대요. 그 다음에 또 지방에 있는 어떤 뭐 중소병원들은 저기 무슨 제도가 좀 이상해가지고 의사가 뭐 레지던트가 해야 되는 일, 말단이 해야 되는 일까지 다 해야 된대. 그래서 일이 산더미래. 그래서 일하다가 뭐 연봉 2, 3억을 받아도 그거 쓸 시간도 없이 죽는데 그 과로사로. 그러니까 워라밸을 생각하는 의사들이 야 그냥 월급 1억 줘도 난 서울에서 일하겠다. 3억 줘도 나 지방 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축토면은 이게 내 생활이 있는 거고 이게 미토면은 그런 지방의 병원에 가서 연봉 3억 받고 산화하는 거. 그냥 증발해 버리는 거죠. 증발해 버리는 거. 훌륭한 일을 하고 사라지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거 이제. 근데 이게 축토가 되니까 자, 이사주는 나의 에너지를 지속시킬 수 있는 조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뜨거운 여름 사회에 나무를 키워줄 수 있고 수생목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가보라고 하는 이 뜨거운 사회에 개축이라고 하는 차가운 기운이죠. 겨울의 기운으로 계절의 조화를 맞춰주는 사람이다. 근데 이사주는 간목과 인목의 기운이 좀 많죠. 전체 비중으로 보면은 뭐 사주에 쌍목, 위림도 이렇게 있죠. 명리학 용어에서 쌍목, 위림, 쌍목, 나무 2개 함께 모여 수풀을 이루었다. 뭐 자기 고집이 강하고 뭐 자기 주관이 있으며 여러 하고자 하는 일에 굽히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게 쌍목, 위림인데 보통은 뭐 저같이 간목이 2개 있는 제가 갑인일주의 갑술시주라 갑갑 제가 오리지널 쌍목, 위림이죠. 내가 하겠다는 건 하죠, 그냥. 이 사주는 이제 일주가 쌍목, 위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식상이 쌍목, 위림이죠. 내가 행동하고자 하는 걸 하겠다. 아랫사람 목도 어느 정도는 있겠다 정도로 볼 수가 있는 사주죠. 새로운 행동을 하겠다라는 거죠. 새로운 행동을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재능도 있지만 개인적 재능성도 매우 강하고 나의 재능과 사회의 평관이 축인 암합을 하고 있어서 해자 축의 에너지를 인목으로 연결해주는 축인 암합을 하고 있어서 매우 강력한 연대를 내리고 있으니까 이 상관하고 평관이 합을 하고 있다는 뜻은 내 명예, 지위, 간판에 적합한 개인적 재주와 능력이 매우 뛰어난 사람. 이사주가 의사다 그러면 이게 실력 있는 의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실력이 출중하시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남의 병원에서 많이 일을 할까? 자기 병원을 차릴 가능성이 높을까? 자기 병원을 차리겠죠. 사업성이 강하니까 상업성이 좀 있는 의사. 이게 인기 의사야. 상업성 있고 자기 간판 가지고 있고 자기 실력 가지고 있으며 사회에 공익이 돼서 인기 있으며 여기저기 잘 팔리고 있는 의사다. 그럼 이게 돈 잘 버는 의사시고 자기 원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간판, 자기 프라이드가 있죠. 일지의 개축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프라이드가 있으니까 자기 자존심과 자기 실력이 매우 강하신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병원장이십니다. 자기 병원을 운영을 하셨고 손님이 줄을 서가지고 빌딩을 사셨습니다. 빌딩이 여러 채 있으십니다. 자기 빌딩에서 병원 운영하십니다. 월세 안 내십니다. 월세 받으세요. 이거 좀 하시죠. 그러니까